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대가의 투자 명언 시리즈로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투자 비법과 투자 전략, 달걀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탈라니는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유럽 전역에서 활동한 주식 투자의 대가입니다. 비영미권 국가 출신 투자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유럽의 버핏, 주식의 신이라고도 불리어집니다. 그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출생을 했고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지만은 유태인인 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배워보라는 권유를 해서 1924년 18세에 아버지의 주식 중개인 친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 유학하여 주식 투자를 배우고 잠깐 주식 중개인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점령 직전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미국 뉴욕으로 이주해 1941년부터 1950년까지 살았습니다. 이후 헝가리는 공산화되어 유태인 부모는 모든 재산을 빼앗겼지만은 부자의 막내 아들 코스탈라니가 풍족하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전후 독일 재건 사회에 뛰어들어 막대한 이익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10개 도시에 집을 가졌고 헝가리어, 프랑스어, 영어, 독일의 4개 국어에 능통했습니다. 93살에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35세의 부자가 되어 은퇴를 결정했다가 우울증을 얻었습니다. 그 후 작가와 저널리스트로 인생 2막을 살았습니다. 그는 13권의 책을 저술하여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책은 출간 즉시 독일 베스트셀러 1위, 최장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돈에 대해 생각하는 기술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 책은 여러 각도로 돈을 조명했습니다. 돈에 관한 세계사적인 사건들, 돈과 부를 추구하여 그것을 획득한 사람들 혹은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투자 인생을 통한 수많은 경험들이 코스톨라니 특유의 유머스러운 필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와 투기를 가르치는 교재로까지 사용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세계사적인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통해서 경제, 금융 분야를 기술했습니다. 93세에 서술한 책인데 가장 유명한 저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의 파란만장한 투자 인생을 결산하는 최후의 역작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이 책의 서문을 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실패하지 않는 전문가, 투자의 대부, 미스터 주식 투자를 예술의 경지에 올려놓은 사람으로 불리는 유럽 정권계의 거목입니다. 미국 출신이 아니면서 월스트리트를 쥐락펴락한 거의 유일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헝가리 출신으로 18세에 정권계에 입문했습니다. 아버지가 투자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고향 부다페스트에서 파리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대학에선 철학과 예술사를 전공했습니다. 이후 그는 장장 80년간 투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20세기 유럽 정권가를 풍미한 셈입니다. 이미 35세의 자본 수입만으로도 잔고가 넘쳐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창 나이의 활동 중지는 우울증을 낳았고 결국 저널리스트와
작가로 새로운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초청받은 인기 높은 강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예술가적 기질까지 타고나 그의 칼럼은 유려하고 재치 있는 문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투자 용어를 재미있게 수필 형태로 풀어 썼다는 효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유머와 박학다식함이 녹아난 칼럼과 저서는 정평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순종 투자자로서 오직 실전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정권 고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정권 시장을 정글로 불렀습니다. 역시 적자는 돈을 수업료로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적 투기만큼이나 정권가의 컴퓨터를 경멸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컴퓨터의 시세 계산에 의존하는 투자자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거기에는 환상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100번 중 51번을 이기고 49번은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부하내동 투자보다는 소심파 투자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지적 유희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보에 굉장한 반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정보를 말하는 건 털어버릴 주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수수료를 챙기기 원하는 은행과 브로커의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돈과 투기를 사랑하고 즐겼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자본주의와 주식시장에 대한 예찬론자로도 유명합니다. 자본주의 최고의 동력은 주식시장이라며 산업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주가 결정 변수로 대중의 집단 심리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또 수급을 결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보 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과 기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똑같은 정보라도 반응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2 곱하기 2는 5-1이라는 등식을 차용했습니다. 결국 4로 기결되지만은 심리 탓에 잠시 5로 이탈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의 시세는 돈 플러스 심리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돈은 금리에 달려있고 심리는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와 주가 순자산 비율 PBR 등과 정치 사회적 분위기 투자자의 열정과 실망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달걀 모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모형은 금리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주식 투자의 매입과 매도 전략을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달걀 모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덧붙여져서 부동산 시장의 매입 매도 전략까지 해석할 수 있는 바로 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탈라니는 순환 주기를 총 6가지 국면, 즉 A1에서 A2, A3, B1에서 B2, B3로 나뉘어집니다. 그는 각 국면에서 전체 투자금의 30%는 대중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나머지 70%는 대중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원형의 최저점을 살펴보면 이 시기는 주식시장이 이미 상당 기간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는 오직 소심파 투자자들만이 싼 가격의 주식을 사 모읍니다. 이런 매집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운동의 수정 국면 즉 A1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주식 시세는 적은 거래량 속에서도 꾸준히 올라가게 됩니다. 거래량과 주식 투자자 수가 늘면서 동행 국면인 A2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 주가는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지만은 추세상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과장 국면인 A3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는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이 매수에 가담하는 시기입니다. 소위 거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소심파 투자자들의 주식이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에게 넘어가면은 주식시장은 정점에서 하강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정 국면인 B1, 동행 국면인 B2, 가장 국면인 B3로 다시 거치면서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은 파탄을 맞게 됩니다. 결국 코스톨라니의 투자 비법은 현재의 주식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강세장의 수정 국면인 A1과 약세장의 가장 국면인 B3에서 주식을 사고 강세장의 가장 국면인 A3와 약세장의 수정 국면인 B1에서 주식을 팔라는 것입니다. 달걀 이론은 거시적인 경제 환경을 판단할 때에는 좋은 이론이지만 각 국면의 투자 시기와 투자 종목의 보유 시기를 결정할 때는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달걀 모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유념해서 보고 판단하길 바랍니다. 그의 주식 투자 명언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둘째, 주식시장에서 바보보다 주식이 많으면은 주식을 사야 할 때고 주식보다 바보가 많으면은 주식을 팔아야 할 때라고 말을 자주 했습니다. 셋째, 일단 우량주 몇 종목을 산 다음 수면제를 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 넷째,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 자금이다. 다섯째, 이자율이 낮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다이빙처럼 주식시장에 점프하라. 여섯째, 개를 주식가치에 주인을 기업가치에 비유하고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개가 주인인 기업가치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니 할 수는 있어도 주인을 떠날 수는 없다. 일곱째, 주식시장의 90%는 심리학이 지배한다. 여덟째, 주식 투자는 부와 파산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항해다. 아홉 번째,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10번째, 성공적인 투자자는 100번 중 51번 이기고 49번은 잃는다. 11번째, 단기적인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즉 그것은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거나 둘째, 주식 투자를 한다. 셋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템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장사나 사업에 크게 성공하는 것이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 하나로 부자가 된 사람을 꼽으려 하면은 가장 먼저 빌 게이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아이디어와 정확한 직관력으로 이미 30대의 미국 최고의 부자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월마트의 샘 월턴이나 맥도날드의 창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10가지 권고사항을 정리하면은 첫째,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은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 결정하라. 둘째,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셋째,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인내하라. 넷째,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다섯째,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라. 여섯째,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일곱째,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여덟째,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아홉째,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두라. 열째,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등입니다. 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10가지 금기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고 비밀스런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둘째,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셋째,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넷째,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다섯째, 주식은 사나운 뒤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여섯째, 시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일곱째,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여덟째,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아홉째,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서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열째,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등입니다. 그의 투자 원칙을 요약해서 보면은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결정을 믿고 지킬 수 있는 인내심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이 따라 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투자는 부와 파산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항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좋은 배와 똑똑한 항해사이다. 좋은 배는 돈과 인내,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한 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똑똑한 항해사는 경험이 풍부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주식 투자자들은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투자 비법이나 전략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도 자신이 진다는 마음으로 항상 해당 종목을 깊이 있게 연구한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